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3일 새벽 1시입니다. 지난 21일 밤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은 이 대장동 사업의 실무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죽음을 맞게 된 데는 어마어마한 정신적 압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 동생이 구구절절히 기자들 앞에서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어떤 정황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지난 21일 출근하기 전에 집에서 화장실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말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날 만났던 동생의 증언에 의하면은 하도 의기소침하고 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데 자신이 밥을 떠서 먹여주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은 이분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짐작이 갑니다. 이분의 죽음은 요 앞에 유한기 씨의 죽음과는 조금 다른, 어떻게 보면은 한 소시민이 거대한 사건에 걸려가지고 이리저리 불려다니면서 조사를 받는데 도저히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것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으로 몰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위선 최고 정상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불러서 조사를 했더라면은 이 김문기 씨 같은 이런 실무자들의 책임은 훨씬 덜해졌겠죠. 그런데 윗선은 조사 안 하고 윗선에 져야 할 그 책임의 무게를 아랫사람, 힘도 별로 없는 사람한테 지어버리면은 그게 눌러가지고 압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아주 어떤 슬픔을 느끼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과 이번 사건의 그 실감이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분은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에서 참고인으로만 수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 신분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실무자로 대장동 사업자 선정 평가에 들어가 가지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 뜰에 높은 점수를 주는 역할을 했지만은 이는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 등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 이후 성남의 뜰에 막대한 추가 이익이 갈 것으로 예상되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사업 협약서에 넣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혜에 연루될 만한 그런 부패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숨진 시신으로 그것도 사무실에서 발견되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은 분노한다고 그럴까요? 의구심을 갖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요리저리 말만 돌리면서 또 피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김문기 두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죽음을 맞았고, 그 차이가 뭐냐 이거죠.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의는 이 대장동 게이트에 연루된 이재명과 김문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고 한 사람은 죽음을 맞은 이 극단적인 차이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입만 벌리면 공정하는 것이 여기서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불렀느냐로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사건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공정이라는 것이 권력과 딱 연루될 때 그게 얼마나 일그러져 버리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 처장의 유족, 특히 이 동생이 나와서 지금 적극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인을 향한 검경 조사와 성남 도계공의 대응은 몸통은 놔둔 꼬리 자르기다. 누가 봐도 윗선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는 과정조차 없었다. 김 처장의 친동생 김대성 씨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털어놓았습니다. 형은 억울하다. 이 정권, 이 나라, 이 현실이 다 원망스럽다. 한 사람을 검찰, 경기남부경찰청 회사 공사입니다. 공사 감사실까지 조사하는데 누가 견디겠나. 숨진 채 발견된 그날 오전에도 자택 화장실에서 한 차례 극단적인 시도를 했다. 형이 나한테 유한기 그분은 왜 돌아가셨을까? 책임을 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유한기 씨는 지난 10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둔 상태에서 고양시 자택 부근에서 자살한 시체로 발견된 분입니다. 김 처장 동생은 이어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형의 정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 검찰 수사에 더해 성남 도계공이 형에게 중징계를 하고 형사 고발한다고 한 것이 결정적인 타격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대장동 게이트를 가장 적극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사람이 원희룡 전 제주지사인데 이 유한기 씨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중대한 의문을 하나 제기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어제 올린 글인데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유한기에 이어 김문기까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최후 선택 직전 누군가와 통화 내지 SNS를 하면서 심적 압박감을 가진 것이 이유일 수가 있습니다. 연쇄적인 죽음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으로 의문시됩니다. 유동규, 유한기, 김문기 모두 대장동 공모지침서 변경으로 화천대유의 개발 이익 몰아주기에 관여한 사람들인데 이들을 비롯한 대장동 관련자들이 윗선을 보호하기 위해 죽음을 서약한 바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유동규, 유한기, 김문기 모두 대장동 공모지침서 변경으로 화천대유의 개발 이익 몰아주기에 관여한 사람들인데 이들을 비롯한 대장동 관련자들이 윗선을 보호하기 위해 죽음을 서약한 바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옵니다. 윗선, 여기 문맥상 이재명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 죽음을 서약한 바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옵니다. 물론 그런 현재 단계로는 확인된 게 아니고 소문이란 이야기인데 이 소문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게 문제다 이거죠. 심지어는 미국에 가 있던 남북이 서둘러 귀국해서 구속된 것도 죽음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그냥 무시하기에는 마음에 걸립니다. 검찰은 유한기와 김문기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식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성명불상자를 피고발인으로 하여 자살교사 또는 자살방조죄로 고발하겠습니다. 제3의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유한기, 김문기 휴대폰 포렌식 등 철저 수사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여기서 유한기 씨는 이미 자살을 했고 김문기 씨의 죽음은 앞으로 부음한다니까 더 정확한 소명이 필요하고 이 유동규 씨는 압수수색 등등을 받는 과정에서 자살을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안은 자살을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한 사람은 자살 기도, 한 사람은 자살, 또 한 사람은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았다. 어떻게 이게
대통령 후보 머리 위에 이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져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 전체의 머리 위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가능성 또한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김문기 씨를 이재명 후보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언론의 후속 취재에 따르면은 해외여행을 열흘 동안 같이 했답니다. 아니, 해외에 나가서 열흘 동안 같이, 그것도 소수의 일행인데 모른다고 하는,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죠. 알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왜 모른다고 하느냐. 그 말은 이재명이 책임져야 할 그 무거운 책임의 무게를 이 김문기라는 아주 소시민 말단 직원이 지려고 하다가 그 심리적 압박에 눌려가지고 이런 죽음을 맞았다는 뜻 아닐까요? 어쨌든 좀 이재명 후보에게도 뭔가 좀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이재명 위에 드리워져 있다. 나라가 그렇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당 대통령 후보다. 우리 국민들 단단히 마음먹어야 합니다. 비행기를 타면은 낭비루 속으로 들어갈 테니까 시트 벨트를 매십시오라고 경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대한민국이 낭비루 속으로 들어가서 크게 흔들릴 겁니다. 이럴 때 다치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